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자동차 대여사업조합 이사장 후보 서종수입니다. 모든 회사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제 공약을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거 공부집과 짧은 유세 시간만으로는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소 영상이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 공약은 회원사 매출 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조합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첫째, 손보사에서 제시한 동급 차량의 정의를 재해석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이라는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대차 기준이 동종의 차량에서 동급의 차량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급이라 함은 같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배기량 2000cc 2020년형 3억짜리 스포츠카와 같은 배기량 같은 연식의 2천만원짜리 승용차가 동급이라는 주장인데요. 누가 과연 두 차량을 동급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14년 된 벤츠 S500의 중고차 가격이 880만원인데 수리 기간 중 렌트비는 1056만원이라서 불합리하다고 합니다. 차량 가치가 떨어진 것에 비해 렌트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는데요. 배기량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렌터카 업계에는 사실상 생존의 문제지만 손보사에서는 분명히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여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일반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된다는 여론전을 펼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 행동보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각 지역조합, 연합회, 정비단체 등과 같은 유관단체와 소비자 단체들과 공조하여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보험약관 개정 당시 선진국의 보험 대차는 동일 배기량으로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미국 또는 일본 등 선진국의 보험단체의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들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차량 가격 상승분을 보험대차 대여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15일에 선고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화재 해상보험이 우송 렌트카에 보험대차 대여료를 추가로 지급할 것이 없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재판 결과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3사의 대여요금에서 30에서 40% 할인된 요금으로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롯데 렌터카 요금의 60에서 70%를 지급하는 기준이 된 판례입니다. 양보하고 양보해서 70%만 받는다고 해도 보험사에서는 60%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건 파는 사람이 1,000원이라는데 사는 사람이 900원만 주고 물건을 가져가도 된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롯데 렌터카 요금표를 보면 YF 소나타 렌터카의 하이 모델 차량 가격이 약 1,500만원일 때 YF 소나타의 일일 대여료는 16만 5천원이었습니다. 현재 소나타 DM8 렌터카의 하이 모델 가격은 약 2,200만원입니다. 일일 대여료는 17만 5천원입니다. 차량 가격이 약 700만원 인상되는 동안 렌트비는 고작 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만원 요금의 인상 효과는 소나타를 한 달에 50% 가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 동안 87,750원 매출이 상승합니다. 1년이면 105만 3천원, 차량 연한인 5년의 합계는 526만 5천원입니다. 실제로 평균 가동률이 50%가 넘는 회사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비해 차량 한 대를 5년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약 200만원의 매출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 요금을 잣대로 삼는다고 하면 차량의 구매비용, 등록비용, 보험 등 운용비용의 인상분을 합당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대차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사고 시 피해자는 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금 전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물의 경우 파손된 차량을 수리공장까지 견인해서 가면 견인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렌터카에서 탁송을 하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고객이 직접 입고할 수 없을 때 렌터카 회사 직원이 입고를 대행할 경우
실비에 준해서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김진섭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중소렌터카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여 전 회원사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회원사들의 플랫폼 이용 현황을 관리하고 플랫폼 사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회원사들이 딜카, 렌카, 카플렛 등 다양한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각종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렌트킹이나 원가 사태와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당 거래를 개선하여 회원사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방법은 업체별로 이용 중인 플랫폼 서비스 현황을 그림과 같이 파악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변동사항을 확인합니다. 가령 A 렌트카가 렌트킹으로부터 미수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조합은 렌트킹 서비스를 이용 중인 다른 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합니다. 상습적인 연체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면 렌트킹 제휴사업자 전체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전체 조합 회원사와 이 내용을 공유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여객 운수 사업체들은 공동 브랜드로 플랫폼을 운영 중입니다. 시내버스는 G버스, 택시는 GG콜로 통합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칭 G렌터카를 추진하여 회원사 중심의 플랫폼을 만들어 수수료 절감 및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수 회원사들이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여 독자적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경기도 내 관용 차량 및 유관단체 차량을 회원사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2천만 원 이상 사업은 경쟁 입찰, 연간 2천만 원 미만의 사업은 수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경쟁 입찰 사업의 경우 대기업 응찰을 제한하고 관내 사업자들에게 우선 응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계약의 경우 타 시도에 주사무소가 있는 영업소의 계약을 제한하고 관내 사업자들에게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세금을 관내 지자체에 납부하는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뵙게 된 사업자분들의 민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합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민원 처리 사항 및 각종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기 차량도 늘 차고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여 중인 경우가 많으니 차고지 강경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선거 때 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만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계속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업체가 총회나 송년회 같은 조합 차원의 행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어색함을 덜 수 있는 적극적인 응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규 업체라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자동차 대여사업조합 이사장 후보 기호 1번 서종수의 공약 관련 첫 번째 동영상이었습니다. 급히 제작되어 미흡한 상황이 많겠지만 직접 뵙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대표님들이 많아서 이렇게라도 말씀드리고자 하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혹은 다른 내용이더라 하더라도 댓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면 다음 동영상에 반영하거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 010-6206-6742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